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고 황홍식 동지의 리용 전에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수훈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 부부장 황홍식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김일성 정치대학을 졸업하고 인민군대 각급 부대들에서 정치 일꾼으로 복무해온 황홍식 동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초대 정치위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우리 당 전략 무력의 강화 발전과 전군의 당의 율적 영군 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6일 평양 열사릉에 안치된 그의 묘에 진정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 작품이 해주시 장방리와 고풍군 령대리, 령성리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주체 48, 1959년 5월 22일 이른 새벽 몸소 해주시 장방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업 생산을 느리는 데서 나서는 문제와 과일나무를 많이 심을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농장의 발전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강 땅을 끊임없이 찾으시어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셨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의 농업근로자들이 북부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두벌 농사, 세벌 농사를 잘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과 남새, 잠업과 양봉업 등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보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모자이크 영상작품으로 정중히 형상해서 모신 해주시 장방리와 고풍군 령대리, 령성리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를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국가경제발전 5기는 전략 목표를 기어이 점령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한독수 평양경공업대학 초급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운동 사적관에 대한 참관을 정상적으로 조직해서 학생 청년들이 우리 당의 청년 중시의 사상을 가슴 깊이 새겨 안고 청년 전의의 용의를 높이 떨쳐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의 오보이를 잃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 2012년 1월 26일에 당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청년들의 심찬 발걸음에 의해 강송할 내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라는 믿음 어린 친필 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27일에 경야는 원수님께서 정말 전손길의 구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청년절 경축 행사에 참가한 대표들과 우리 어느 나라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문입니다.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이 피 걸린 심장마대 간직한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와 북부철길 개건버스 공사장을 비롯한 이 충료 대상 건설장들에 달려나가 총친의 지휘하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이런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군방 속에 앉히고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이 젊은 가슴들에 달아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잊지 못할 정말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기념 사진들을 찍어주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을 모시고 사랑의 기념 사진을 찍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청년들이 많고 많아도 청년 강국의 주인공들로 사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행복한 청년들은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청년 영웅들로 내세워주신 백두총친들, 천여어머니라고 정답게 불러주신 장정화 동무를 비롯하여 용광의 단상에선 이런 청년들처럼 저도 청년 대학생의 본분을 가슴 깊이 자각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학습과 과학 탐구 활동에서 성과를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이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모두가 자력갱생 정신을 체질화한 신념의 강자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 단촌 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군견대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각 시공단위들에서 올해 계획된 공사 과제들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너미 온재 공사를 기한 전에 앞당겨 끝낸 라손시 료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작업 공종별 만물림을 짜고 들고 혼합기와 진동 다짐기를 비롯한 솔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면서 수력 구조물 공사와 물길굴 콘크리트 피복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평양시 요단에서는 돌격대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기 위한 화손식 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이는 한편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길굴 전단면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갱의 안반세기가 다른 갱에 비해 볼 때에 약간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 개수를 줄이고 발파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루에 보통 2번, 3번 발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올해 중으로 전단면 확장 공사를 결속 짓고 타입 공사를 다그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게 됩니다. 평안북도 요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 도입함으로써 공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쌀로서 당을 받들 일려 많고 올해 농사에 성실한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온 순환구역 순환협동농장 농산 제1작업반에서 토양 조건에 따르는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서 다수확을 이룩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작업반에 정보당 열속톤이라는 농장원도 나오고 또 이제 매 분조별로 정보당 알곡 소출을 높이는 데 힘을 넣어서 작업반이 평균 정보당 11톤 이상의 높은 알곡 소출을 내게 되었습니다. 정보당 30톤, 람조류 생물활성 탭이 정보당 2톤씩 무조건 이제 낸 데다가 수확고가 낮은 이러한 지대에는 훅가리를 진행하면서 닭 배설물을 1톤씩 더 내고 매 시기별로 강물질 비료를 기술적으로 주는데 힘을 나타나니까 지금 같은 높은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리원 포도술 공장이 훌륭히 개건돼서 준공됐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해 기본 생산 곤물 등을 개건 및 건설하고 솔비들을 제작 설치했으며 통합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공장이 개건 현대화됨으로써 생산 능력을 훨씬 끌어올리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위원장 박창호 동지, 관계부문, 공장의 일꾼들, 정호본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임훈 동지가 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함경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새 품종의 토끼를 더 많이 기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7개 호동의 새 품종 토끼 정축장을 짧은 기간에 개건하고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종상하는 한편 수의 방역 체계와 모기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새 품종 토끼를 많이 기를 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 놨습니다. 한편 도적인 토끼 품평회를 자주 조직해서 토끼 기르기가 학생들 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교들에서 1000마리 이상의 토끼를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도 토끼 품평회는 도 쪽으로 토끼 기르에서 제일 모범적인 100여 명의 학생들과 학교들이 지난 시기와 달리 자기 지역적 특성과 먹이 조건에 맞는 우량종 토끼들을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특히 을안군 을안고급중학교와 해령시 창녕고급중학교에서 내놓은 토끼는 6개월이면 몸질량이 4kg 내지 5kg 나가는데 고기량도 많고 토끼 가죽 질도 좋아 경제적 효과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손시 선봉지구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선봉초급중학교와 토끼 기르기 운동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선봉소학교를 전용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경험을 지구 안의 모든 학교들에서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품종의 토끼 마리수를 늘리는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위생방역 사업을 강화하고 사료 기지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안변군 종축장에서
새 품종 토끼를 더 많이 퍼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끼 기르기에서도 전국의 번복이를 창조할 요리 밑에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방역과 모기 보장 조건 등이 극진하게 갖추어진 토끼살을 새로 짓고 종축 체계를 세우는 것과 함께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새 품종 토끼의 마리수를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당의 교육 혁명 방침 관철에서 직업적 혁명가의 본분을 다해 나가고 있는 교육 일꾼들 속에는 강반석 고급중학교의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공운교원 최희숙 선생님과 박사 주옥 선생님은 지난 기간 학생들이 지닌 문학적인 재능의 싹을 찾아내서 천여 명의 우리 교실 문학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문학 수재들을 키워냈으며 많은 작품들과 참고서들도 창작 집필해서 나라의 문학 인재 후비 육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학분과장 최용숙 선생님도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수학교육에 필요한 많은 교육용 다매체 편집물들을 제작해서 교수에 이용함으로써 중등 일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들은 후대 교육의 뿌리, 밑거름이 돼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이바지할 창조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속에 중앙기관 일꾼 정부 경기가 5일부터 태권도 전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계조로 나뉘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매조에서 1등과 2등을 한 팀들 사이에 직선 경기를 진행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앞선에서의 막기와 낮은 공에 의한 고로치기를 비롯해서 지난 기간 대중체육 활동을 통해서 연마해온 종국 기술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경기는 12일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2019년 아시아 축구연맹 19살 미만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남조선 팀을 3대1로 타승하고 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타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9년 아시아 축구연맹 19살 미만 여자 선수권 대회 준결승 경기에서 우리나라 팀이 남조선 팀을 타승했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미얀마를 비롯한 8개 나라와 지역의 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2개 조로 나뉘어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조별 연맹전에서 우리나라 팀은 오스트랄리아 팀을 5대1, 위et남 팀을 3대0, 타이 팀을 3대1로 물리치고 조에서 1위로 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팀과 남조선 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가 6일에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돼서 3분경 우리 팀의 17번 김경영 선수가 몰이받기로 첫 골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경기 시간 9분경 우리 팀의 17번 김경영 선수가 또다시 득점했습니다.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에서도 공격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던 우리 팀에서 경기 시간 53분경 19번 박일경 선수가 재치 있는 빼몰기로 상대팀 방어수를 돌파하고 차러운 공이 그대로 그물에 걸렸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팀은 남조선 팀을 3대1로 타승하고 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상 세르게이 셔이구가 얼마 전 제9차 베이징 향산연단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적인 안전구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사일 철폐 조약을 파기한 후 인차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러한 책동은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군비 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계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안전 구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들불로 혹심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들불은 이 주의 12여 개소에서 타번졌습니다. 들불로 주의 한 개 군에서만도 거의 7만 7천 에코의 면적이 황폐화되고 약 60채의 살림집이 파괴됐으며 수만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들불에 의해서 로스안젤스시로부터 동쪽으로 115km 떨어진 한 도시에서는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많은 면적의 풀과 나무들이 불타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들불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원인이 계절풍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피해가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서 여러 차례의 강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가재해대책본부에서 밝힌 데 의하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일어난 지진으로 22명이 사망했으며 약 4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민다나오 섬의 중부와 남부에서는 약 3만 7천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발명가가 화성에서의 식물 재배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명가는 우주 비행사들을 비롯해서 미래의 화성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매일 신선한 남새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화성의 기후 조건과 토양 조건을 가상해서 만든 실험 공간에서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특수한 빛 전등과 파장을 이용해서 남새를 재배했습니다. 이렇게 재배한 남새는 일반 남새에 비해서 그 맛도 좋고 영양 성분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으며 룡년과 운열, 백암구에서는 오전과 오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0일 떨어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11월 8일 금요일 음력으로 10월 요리틀 립동입니다. 립동은 24절기 가운데서 19번째로 되는 절기인데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립동을 전후로 해서 겨울나이 준비를 했는데 배추와 무를 수확해서 김치를 담그고 또 다음에 봄에 가서 장을 담그는 데 필요한 메주를 쓰는 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왔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내륙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0도씨 아래로 내려가서 약간 춥겠으나 낮부터는 다시 오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1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부 지방으로서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5 내지 2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